지금 김민석 국무총리님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서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 대테러 정책 수립, 관계기관 대테러 활동 역할 조정 등 국가 대테러 활동을 주재하고 계십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훈련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황중입니다. 오늘 진행을 함께 할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동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차성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테러센터 홍보대사 최영재입니다. 아름다운 역사 문화도시 경주를 찾아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2016년부터 매년 국가 대테러 종합훈련을 통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가적 대응 역량과 대비태세를 확인하기 위해 2025 국가 대테러 종합훈련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훈련이 펼쳐지는 장소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양성자과학연구단입니다. 이곳은 양성자 가속기와 이온빔 장치를 운영하는 연구기관이며 AI 반도체와 우주부품 영향평가, 양자 및 자동차 소재 연구 지원 등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훈련 시작에 앞서 에이펙 정상회의 대비 국가 대테러 활동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2024년 지구촌 평온한 일상 뒤에는 1,300건이 넘는 테러와 수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전년 대비 테러 발생은 13%, 사상자는 무려 36%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세계 곳곳에서 테러는 형태를 바꾸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022년 UAE 아부다비 공항 및 정유시설 드론 테러, 2023년 하마스 이스라엘 기획 테러, 2024년 러시아 공연장 테러 사건까지 폭발과 총격을 넘어 AI 기반 무인기와 드론 활용, 사이버 공격을 통한 인프라 마비 등 테러는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 진화하여 우리의 허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에이펙 정상회의에는 21개국의 정상들이 참석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형태의 테러 위협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국제 테러 단체들의 물리적 공격은 물론 사이버 인지전, 그리고 NGO 단체 기습 시위나 사보타주 등 다양한 테러의 위협이 잠재해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테러 위협들로부터 국민과 해외 귀빈을 보호하고 국가와 공공기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경호, 테러 정보 지원, 군,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 6개 작전본부로 구성된 경호안전통제단과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한 20개 대테러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테러로부터 안전한 K-에이펙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테러의 사전 예방 및 대비를 위해 국가정보원은 테러 정보 통합 관리 및 테러 위험 지구 평가를 맡고 있으며 경찰청은 테러 의심 사건 및 위험 인물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테러 분자의 선제적 입국 차단 및 테러 위험 국가의 출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관세청과 질병관리청은 공항만 해외 반입 물품 검색, 우범 여행자 및 의심 화물의 검색,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는 테러 자금 추적, 조달 차단, 자금 세탁 의심 거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테러 전담 조직은 언제 어디서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상회의장과 주요 시설에는 경찰, 해경, 군 특공대로 구성된 대테러 특공대가 배치되어 현장을 지키고 있으며 테러 대응 구조대와 대화생방 테러 특수임무대는 비상 상황에 즉각 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테러 정보 통합센터와 대테러 합동조사팀은 24시간 실시간으로 상황을 관리하며 관계 기관과 상황을 공유해 다가오는 테러의 위협에 사전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격에 걸맞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K-에이펙을 실현하기 위해 경호안전통제단과 대테러 관계기관은 대테러 안전활동에 단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종료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을 테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대테러 종합훈련을 통해 전담 조직의 대응 능력을 철저히 점검하고 발생 가능한 모든 위기 상황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훈련은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와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환경부, 질병관리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11개 기관 300여 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훈련은 경호안전통제단을 비롯한 유관기관의 완벽한 대비에도 불구하고 에이펙 정상회의 현장에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해 6개의 소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우선 신종 테러 수단으로 급부상한 드론 테러 대응 훈련을 시작으로 사이버 공격, 화생방 테러, 무인 수상정에 의한 해양 테러, 인질 테러 대응과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순으로 실시되겠습니다. 오늘 훈련 진행간에는 헬기 소음 및 폭음, 진동 등이 발생 예정이 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부 훈련으로 에이펙 행사장을 겨냥한 동시다발적 드론 테러 대응 체계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종 테러 수단으로 급부상한 드론 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와 국가정보원은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드론 대응반을 구축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현재 드론 위협 트렌드와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중 운영될 드론 위협 대응 체계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연의 드론 조종은 2026년 드론 전담부대를 창설할 예정인 해군 UDT가 실시하겠습니다. 전방 스크린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수십 건의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대대적인 드론 공격을 수행했습니다.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이스라엘 현지 매체. 드론은 레저, 소방, 농업 등 산업 여러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나 이 해군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 국가 보안 시설을 촬영하고 비행 금지 구역을 비행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드론이 전장에서 활용되며 무기로서의 위력을 입증하였고 이스라엘 총리 자택이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이스라엘 현지 매체들이 국제 테러 단체 및 무장 단체들이 드론을 주요 공격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주요 인사, 행사를 겨냥한 드론 위협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정원과 대통령 경호처는 경주에서 개최하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겨냥한 드론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티 드론 체계를 구축,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드론 위협 대응 시연 상황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장을 겨냥한 위협 드론 4대가 행사장 인근에 주차된 트레일러에서 이륙하여 행사 구역에 진입하게 되면 드론 대응팀이 해당 상황을 인지하여 제머 등을 이용해 위협 드론을 무력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드론 위협 대응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에이펙 행사장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에서 미상 드론 4대가 이륙하여 정상회의장 방향으로 비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미상의 드론 4대가 행사장 인근 상공을 지속 선회하고 있습니다. 전광판 우측에 있는 드론 대응반 통합 관제 차량에서 불법 드론을 실시간 탐지하여 상황 전파 후 대응팀이 현장으로 출동하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상황 발생 있습니다. 현재 4기 출행했습니다. 상황 발생, 이상 드론 고문호 서편에서 하이퍼 방향으로 진입 중 대응팀 현장 출동 바랍니다. 현장 출동하겠습니다. 현장 대응대원 도착에 앞서 통합 관제 차량에서 1인칭 시점 드론인 FPV 순찰 드론을 출격시켰습니다. FPV 순찰 드론은 불법 드론 조종자에게 해당 지역이 드론 비행 금지 구역임을 경고하며 비행 중단을 요청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상황은 관람객이 불법 드론 조종자임을 가정하고 경고 방송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역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조종자는 즉시 드론 비행을 중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행을 지속하는 경우 불법 드론에 대한 무력화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관단 여러분, 전방을 주목해 주십시오. 순찰 드론의 경고 방송에도 계속 비행을 이어가던 불법 드론에 대해 대응 요원이 재민관을 방사하겠습니다. 행사장 인근을 비행하던 불법 드론 2대 무력화에 성공하였습니다. 참관단 여러분, 전방 우측 상공을 봐주십시오. 불법 드론 2대가 무력화되자 테러범은 광섬유 드론을 추가 이륙시켜 에이펙 행사장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광섬유 드론은 조종자와 드론이 광섬유로 연결되어 있어 재밍에 의한 전파 교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무기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에이펙 드론 대응반은 광섬유 드론 무력화를 위해 FPV 칼날 드론을 출동시켰습니다. FPV 칼날 드론은 광섬유 드론의 동력원인 광섬유를 절단하기 위해 칼날로 된 프로펠러를 장착한 FPV 드론입니다. 전방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FPV 칼날 드론이 광섬유를 절단하여 광섬유 드론이 추락하였습니다. 참관단 여러분, 이번에는 좌측 건물 상공을 봐주십시오. 앞서 건물 뒤에 은폐해 있었던 FPV 위협 드론 2대가 재출몰하여 위협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FPV 드론은 국산화 기체로서 최대 시속 200km로 비행이 가능하며 순항 속도인 시속 80km로 비행 시 약 20분간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전방 상공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협 드론 2대를 무력화하기 위해 FPV 요격 드론이 이륙해 위협 드론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요격으로 위협 드론을 순차적으로 타격하겠습니다. 요격 드론이 빠른 속도로 비행해 위협 드론을 순차적으로 요격했으며 그 결과 위협 드론 2대가 격추됐습니다. 이로써 행사장을 위협하던 모든 위협 드론이 완벽히 무력화됐습니다. 이처럼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다양한 드론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북한 및 다중 대응 수단을 강구한 안티드론 체계 운영을 통해
안전한 에이펙을 보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훈련을 보여준 해군 UDT 대원들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진행되는 훈련은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입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물리적 테러 위협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비물리적 공격도 정상회의 진행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2부 훈련에서는 사이버 공격 위협의 실체와 이에 대응한 국가기관 및 민간 영역의 노력들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5년) 우리는 초연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와 네트워크가 일상 곳곳에 스며들면서 생활은 이전보다 더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편리함의 이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새로운 위험, 바로 사이버 공격입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지난 2월에 발생한 GS 리테일 개인정보 유출을 시작으로 4월 SKT 서버 해킹, 6월 DC 인사이드 사이버 테러 등 국내 기업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연이어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해외에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 발전소, 정부기관, 에너지 시설이 해킹당했으며 노르웨이 댐과 미국 도시 전산망까지 공격을 받으며 사이버 공격이 실제 사회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국가 배후 해킹 조직들은 암호화폐 해킹과 방산업체 침투, 공공기관 공격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개최되는 에이펙 정상회의 시에도 사이버 공격으로 회의 전산망과 방송 플랫폼이 마비되고 참가자 정보가 탈취되어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가짜뉴스 유포와 전력망, 교통 시스템까지 공격받는다면 정상회의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여 우리 정부는 관계기관, 방송사, 시민단체 등과 함께 성공적인 K-에이펙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사이버 위기 대응 총괄기관으로 국가 전 영역의 사이버 위기 상황을 지휘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실시하며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팀을 출범시켜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해킹, 디도스, 악성 프로그램 집중 단속 및 개인정보 유출 차단 활동을 통해 사이버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5월에는 전 시도청 사이버 테러 수사팀이 참여하는 종합 대응 훈련을 통해 대응 태세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민관학 전문가로 구성된 사이버 테러 대응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여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 사이버 대응 기관들은 지난 8월 을지연습 연계 범국가 사이버 위기 대응 통합훈련과 국제 사이버 범죄 대응 심포지엄을 통해 실전 대응 역량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24개국이 참여한 사이버 서밋 코리아를 개최하여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비한 글로벌 사이버 보안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동안 전 관계기관은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해 각 기관별로 점검과 보안 활동을 강화합니다. 24시간 상시 가동되는 위험 감시 시스템을 운용할 예정이며 회원국 간 사이버 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가 중요시설과 행사장을 비롯한 주요 거점에는 최신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여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사이버 공격은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국가기관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지금 철저한 대비와 빈틈없는 공조,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대한민국은 사이버 공격의 위협을 넘어 국민과 세계가 신뢰할 수 있는 IT 강국 K-에이펙의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보신 것처럼 첨단 IT 강국인 대한민국은 그 어떤 국가보다 사이버 공격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국가기관과 민간 영역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철저한 대비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사이버 공간의 안보까지도 철통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사이버 대원들을 위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진행될 3부 훈련은 불법 드론이 에이펙 전시장 상공에서 투하한 미확인 용기에서 독성 물질이 누출되어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으로 소방청을 비롯한 화학, 생물학, 방사능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참관단자 여러분, 우측 상공을 봐주십시오. 무력화되지 않은 드론이 에이펙 전시장 인근 상공으로 저공 비행하며 접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체를 알 수 없는 미확인 용기를 탑재한 것이 밝혀지며 우리를 한층 더 불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투척된 용기에서 정체와 독성이 불명확한 미상의 고압가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다수의 관람객이 물질을 흡입 후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임무 대기 중인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 대화생방 테러 특수임무대 원거리 화학감시 차량으로 원거리에서 정밀 탐지를 시작합니다. 현장 상황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으며 긴급 신고가 접수돼 유관기관이 신속히 출동하겠습니다.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 출동한 중앙 119 구조본부 구조지휘 차량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은 화학 보호복을 착용하고 위험 예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통제선을 설정하고 경계선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중앙 119 구조본부는 국내외 대형 특수재난 사고에 대한 구조 및 현장 지휘를 하는 소방청의 특수전력입니다.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 대원들이 화생방 정찰 로봇과 드론을 투입해 원점 일대를 정찰 및 탐지합니다. 화생방 정찰 로봇은 폭발물, 화학작용제와 방사능 물질을 탐지할 수 있으며 작전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활용되겠습니다.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는 화생방 상황 발생 시 탐지부터 시료 이송, 최종 분석까지 현장에서 모두 실시해 상황을 종결할 수 있는 유일한 화생방 특수부대입니다. 무인 정찰 활동을 통해 안정성이 확보되자 소방 구조대원들이 인명 구조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착용한 주황색 레벨 A 화학 보호복은 자체 양압 호흡이 가능하며 화생방 물질로부터 완벽하게 인체 보호가 가능합니다. 뒤이어 중앙 119 구조본부의 다목적 제독차와 경북소방 구급차가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중앙 119 구조본부의 다목적 제독차가 가동됩니다. 다목적 제독차는 인체와 장비, 지역 오염 제거와 유해 화학물질 대응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차량 내부에서 고온의 물과 스팀, 제독제 등을 분사해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독소 운영이 가능합니다. 소방 구조대원들이 추가적인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밀폐형 음압될 것으로 환자를 구조한 후 제독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제독 절차를 마친 구조 대상자는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및 환자 분류 후 안전하게 화생방 전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됩니다. 오염지역 화생방 정찰 작전을 위한 증원 전력인 54단 화생방대대의 화생방 정찰차가 오염지역 정찰을 위해 현장에 진입 중입니다. 이번 훈련에 투입된 화생방 정찰차는 육군 화생방 전력화 장비로 원거리 정찰과 오염지역 내부에서 화학, 생물학, 방사능을 탐지하여 실시간 군 통신 체계로 전파 가능한 육군 핵심 장비입니다. 대화생방 테러 특수임무 작전 인원들이 원점 지역으로부터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생방 물질 및 폭발물의 확산을 방지해주는 검정색 방폭 텐트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장으로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방사선 비상 출동 차량과 질병관리청의 이동 실험실 차량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방사선 비상 출동 차량은 고방사선 지역 내 방사능 테러 원점을 확인하고 방사성 핵종을 분석할 수 있는 각종 계측 장비를 구비하고 있으며 원격으로 현장 방사선 측정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의 이동실험실 차량은 현장에서 생물 테러 병원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사 분석할 수 있는 이동형 실험실로 음압시설 글로브박스, 분자진단 장비 등 10여 종의 장비가 탑재되어 현장 검사를 통해 생물 테러에 대한 초기 대응 및 확산을 차단합니다. 이어서 화학물질안전원의 현장 측정 분석 차량과 국군 화생방 방어연구소의 이동 실험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화학 테러와 사고 발생 시 현장 측정 분석 차량을 활용하여 위험 범위 예측 평가와 현장 분석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군 화생방 방어연구소 이동 실험실은 실험실 수준의 장비를 활용하여 화생방 물질을 현장에서 정밀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탑재한 모바일 랩입니다. 정체불명의 물질이 확산되어 주변이 심하게 오염된 상황입니다. 현재 국군 화생방 방어사령부와 원자력 안전기술원, 질병관리청, 화학물질 안전원 작전대원들이 원점과 주변 일대의 탐지, 분석과 표본 수집 장비를 활용해 미지 물질을 수집하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탐지된 물질은 대화생방 테러 특수임무대가 표본을 수집해 간이 현장 분석을 실시합니다. 분석 장비는 수만 종의 물질을 정밀 측정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물질의 현장 분석을 위해 표본을 국군 화생방 방어연구소 및 화학물질 안전원에게 인계하고 있습니다. 인계된 표본은 GCMS, 양자전이 질량 분석기 등 정밀 분석 장비를 탑재한 연구소 및 안전원의 현장 측정 분석 차량으로 옮겨져 즉시 분석될 예정입니다. 1차 현장 분석 결과 해당 물질이 염소로 확인되었습니다. 액체 상태의 염소는 인체에 화상을 유발시키며 가스로 흡입할 경우 기도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등 화학무기로도 사용된 사례가 있는 유해 화학물질입니다. 화생방사 작전대원이 휴대용 제독기를 사용해 원점을 제독하고 있습니다. 휴대용 제독기는 제독제를 포말 형태로 분사하여 오염물질을 중화시켜 오염 확산을 방지하는 장비입니다. 최종적으로 현장에 투입된 작전대원이 원점에 대한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이상 없음을 알립니다. 또한 중앙119 구조본부의 고성능 화학차와 54단 K10 제독차가 현장에 도착해 오염지역 주변에 대한 지역 제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고성능 화학차는 최대 방사량 분당 6,000리터의 강력한 소방 펌프를 탑재하고 물, 폼, 분말, 복합 진압 시스템과 다방향 살수 기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재난 대응 차량입니다. 이러한 첨단 사양을 바탕으로 화학 사고, 유해 물질, 대형 화재 현장에서 신속, 정밀한 대응력을 갖춘 핵심 장비입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고 구조된 부상자 또한 응급처치 완료 후 전문 병원으로 이송되어 집중 치료를 받겠습니다. 참관단 여러분, 24시간 화생방 테러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자랑스러운 소방청,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 54단 화생방대대, 원자력 안전위원회, 화학물질 안전원, 질병관리청 대원들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4부 훈련은 무인 수상정에 의한 해양 테러 발생 시 대응 훈련입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무인 수상정이 함정을 공격하는 사례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본 상황은 에이펙 회원국 경제 CEO들의 숙박시설인 크루즈선이 공격당할 것이라는 온라인 게시물 신고 상황을 가정해 진행되겠습니다. 훈련장 여건상 해양에서 사전 진행된 훈련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긴급 상황입니다. 현재 인터넷 게시판에 에이펙 동원 크루즈선을 공격하겠다는 협박글이 게시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해양경찰청장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즉시 긴급 해양 테러 사건 대책본부를 구성하였습니다. 여기는 현장지휘본부 금일 13시 57분경 폭약 탑재한 미상의 구호부가 포항 영일만 방향으로 접근 중임. 모든 국은 현시간 출동하여 대테러 작전에 임할 것. 해양경찰 VTS 관제센터와 군 레이더 기지는 미상 선박을 추적한 결과 크루즈선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국정원은 미상 선박에 100kg의 폭약이 탑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으며 해양 테러 사건 대책본부는 현재 속도 환산 결과 약 10분 내 위험 지점으로 도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긴급히 특공대 폭발물 처리팀 투입과 함께 크루즈선 일대의 해상 봉쇄를 지시했습니다. 모든 국 여기는 현장지휘본부 무인 수상정 무력화를 승인 완료. 현 시각으로 OST 등 정비 대력은 차단 경비 및 현장 통제에 임하고 특공대는 무인 수상정 근접 접근 및 폭발물 등 확인할 것. 지시를 받은 특공대원들은 미상 선박에 대한 정보 분석과 폭발물 해체 작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어 헬기에 기폭 장비 등을 휴대하여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특공대원들이 신속한 기동을 위해 헬기를 이용해 함정에 도착한 뒤 고속단정으로 목표 지점을 향해 전속력으로 기동하고 있습니다. 무인 수상정 인접 해역에 도착한 특공대 EOD 팀은 FPV 드론을 투입해 폭발물 탑재 가능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정밀 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크루즈선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영일 신항만으로 출동한 해양경찰은 크루즈선 보안대원과 함께 승선 중인 모든 투숙객을 신속히 안전지역으로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대책본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크루즈선에 설치한 스포퍼를 즉시 가동해 GPS 신호 교란을 통해 무인 수상정의 기동 방향 전환을 시도합니다. 해안경찰 VTS 관제센터는 스푸퍼 가동 이후 무인 수상정의 진행 방향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스푸퍼 장비의 작동으로 다량의 폭약을 탑재한 무인 수상정이 기동 방향을 전환하고 있음을 확인한 관제센터는 스푸퍼에 나타나는 위치 변동값을 확인하고 신속히 대책본부에 상황을 전파합니다. 해양 테러 사건 대책본부는 무인 수상정이 안전지역으로 경로를 변경하였으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무인 수상정의 기폭장치 처리 작전을 시행하겠습니다. 특공대 EOD 팀은 신유형 해양 테러 위협에 대비하여 FPV 드론을 다양한 작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폭발물의 기폭장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드론을 활용하여 워터바트를 무인 수상정에 떨어뜨려 폭발물 해체 작전을 수행하겠습니다. 워터바틀은 소형 원통형 용기 안에 물과 폭약을 채운 장비로 폭발과 함께 고압의 물줄기가 기폭장치의 뇌관을 파괴하여 폭발물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FPV 드론을 활용한 원격 조종을 통해 특공대 EOD 대원들이 무인 수상정 내 폭발물 뇌관을 무사히 기폭 처리하며 무력화했습니다. 여기는 현장지휘본부 모두국의 알림. 무인 수상정 무력화 완료. 현 시각으로 넘버 2 단정은 무인 수상정 폭발물 등 안전 유의 요소 확인할 것. 모두국 여기는 현장지휘본부. 해병 1사단 TOD로부터 영일만 남동방 1L이 테러 용의 동박 정보 입수. 모두국은 현장으로 이동할 것. S-92는 특공대 저격수 승격선 등 테러 용의 선박 위치로 이동할 것. 무인 수상정을 원격 조종한 테러범들을 검거하기 위해 현장 지휘본부가 해상 세력들을 테러 용의 선박 식별 지역으로 이동시킵니다. 현장 인근 해상에 도착한 방탄정과 고속단정이 테러 용의 선박을 특정하고 해상 봉쇄를 시도합니다. 봉쇄된 선박에 방탄정이 접근하여 특공대원들이 신속하게 승설하고 있습니다. 승선한 특공대원들은 선박 내 출입문을 폭파하고 숨어있던 테러범을 찾아냈습니다. 특공대원들이 테러범 3명 전원을 체포하였으며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무인 수상정이라는 신종 테러 수단을 활용한 해양 테러 위협에도 완벽한 대응 태세를 보여준 해양경찰청 대원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에이펙 행사장 행사요원으로 위장 취업한 테러범과 차량 돌진으로 행사장 현관으로 침투한 테러범이 규합하여 행사장 내부에서 정상회의 관계자를 억류하는 상황을 가정한 인질 테러 대응 훈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스크린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테러범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하이코 행사장 측면의 저지선을 뚫고 행사장으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차량 돌진 테러범들은 총기를 난사하며 행사장 내부로 진입하였고, 이와 동시에 행사 요원으로 사전 잡입한 테러범은 3D 프린터로 제작한 사제 권총으로 정상회의 관계자들을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상황을 전파받은 경주경찰서 소속 순찰차와 초동대응팀, 육군 제54단 기동타격대와 대테러 초동조치팀이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군경 초동 대응 전력들이 시설 내부 진입 통제 및 외곽 경계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장지휘본부장인 경북경찰청장은 군, 소방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적인 현장 대응 활동이 되도록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초동 대응 및 진압 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테러범들이 행사장 내부를 점거하고 인질 대상 유해 및 폭발물 설치를 시도하는 등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국가테러대책위원장인 국무총리는 현 상황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결하기 위해 군경 합동 대테러 작전 시행을 결정했으며, 이에 경상북도 경찰청 경찰특공대와 해군 UDT 특수임무대대, 육군 707 특수임무단 특공대에게 신속한 현장 출동을 지시했습니다. 참가단 여러분, 전방 상공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공대 대원들이 진압 작전을 준비하기 위해 헬기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출동하고 있습니다. 좌측 건물에 침투할 경북경찰특공대는 2020년에 창설돼 군 특수부대 출신 및 무술 고단자 등 최정예 대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측 건물에는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대원들이 침투할 예정입니다. 707 특임단은 특전사 대원 중 최정예 대원만을 선발하여 전평시 작전 외에도 프라미스 작전 등 재외국민 구출 작전을 수행하는 유일무이한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입니다. 참가단 여러분, 스크린을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카이샷 장비를 통해 건물 옥상에서 해군 UDT 특수임무대대 저격수가 조준하고 있는 조준경 화면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어서 우측 건물을 주목해 주십시오. 작전대원의 내부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707 특수임무단 대원들이 건물 측면에서 로프 발사기 및 자동 등강기를 활용하여 건물을 신속하게 등반해 경계 구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대원들은 측면 및 역레펠, 확보 및 활강 레펠 기술을 통해 테러범으로부터 대원들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부 진입 전 테러범의 활동을 감시하고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격 및 진입을 통해 건물 내외부에 있는 테러범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면 좌우측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옆에 대원과 저격수 지원하에 해군 UDT 특수임무대대,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작전 차량을 이용하여 테러범에 의해 점거된 행사장 시설로 진입하겠습니다. 현재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해군 UDTC는 1955년 수중 파괴대로 최초 창설하였고 1993년 해상 대테러 임무를 부여받아 UDT 대원 중 최정예 인원들만 선발하여 국내외 국민 구출 작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2011년 대한민국의 첫 해외 인질 구출 작전인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시킨 국제적 명성을 가진 최강의 대테러 부대입니다. 이번 합동 진압 작전은 해군 UDT 특수임무대대가 행사장 1층 출입문으로 경북 경찰특공대가 행사장 2층 창문을 이용해 진압 작전을 실시하겠으며 특공대의 건물 진입과 동시에 저격수에 의한 테러범 저격이 이뤄지겠습니다. 진압 작전관 폭음과 파편이 발생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격한다. 5, 4, 3, 2, 1, 폭파! 작전 개시에 따라 해군 UDT 특수임무대대 대원들이 1층 중앙 출입문을 폭파하고 내부로 진입. 경북경찰청 특공대 대원들은 2층 우측 창문을 파괴하고 공격경과 함께 내부로 진입. 테러범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지금 1층과 2층 다수의 격실에 테러범과 인질들이 혼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복합적 상황 속에서도 합동작전팀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테러범 진압 및 인질 구출 작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층 폭발물 의심물체 발견. 임무대 대원들이 격실 출입문을 개방하고 마침내 인질들을 무사히 구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층 인질 5명 확보. 2층 인질 5명 확보. 총 10명. 인질들이 무사히 구출되어 인질 후속 차량. 이동하고 폭발물 처리팀 대기 차량 대기할 것. 구출된 인질들을 특공대원들이 안전하게 차량에 탑승시켜 안전구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구조된 인질들은 아직 정확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기에 작전 요원들의 통제하에 호송되겠습니다. 일 1층 폭발물 의심물체 발견 우전에 따라 외부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특공대 폭발물 탐지 및 처리팀이 건물 내부로 진입하기 위해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폭발물 여부 확인을 위해 탐지견을 투입합니다. 탐지견 운용대원과 함께 폭발물 의심 지점으로 이동한 탐지견은 특유의 뛰어난 감각으로 탐지 활동을 시작합니다. 인간보다 10배 이상 발달한 청각과 3억 개의 후각세포로 사람의 10,000배에 달하는 후각 능력을 갖춘 이들은 그동안 군용 폭약 발견 및 사제 폭발물 제조 현장을 검거하는 등 수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폭발물 탐지견은 고도의 훈련을 통해 각종 폭약 및 급적 폭발물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심물체를 폭발물로 인지하면 제자리에 앉아 운영대원에게 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시합니다. 탐지 결과 폭발물 의심물체가 테러범에 의해 설치된 급적 폭발물로 확인되었습니다. 급조 폭발물 처리를 요청받은 경북 경찰특공대 폭발물 처리 대원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폭발물 처리 대원이 착용한 방폭복은 세계 130여 국가에서 사용 중이며 폭발물이 폭발할 경우 발생되는 파편, 충격으로부터 폭발물 처리 대원의 신체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폭발물
폭발물 처리 대원이 내부 진입하여 현재 손에 들고 있는 물 사출 분쇄기를 이용해 폭발물을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물사출 분쇄기는 물의 압력으로 발사체를 발사하여 폭발물을 처리하는 장비입니다. 급조 폭발물을 무력화시키는 장비이며 근접 또는 원거리에서 물의 압력과 발사체를 이용하여 급조 폭발물을 분쇄 및 해체를 하게 됩니다. 폭발물 처리 시 소음이 발생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OD 폭파 준비 완료. 지금부터 폭파한다. 지금부터 폭파한다. 폭파! 시설 내 급조 폭발물 공격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폭발물을 사전에 발견하여 현장에서 완벽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참관단 여러분, 테러범을 완벽히 제압하고 인지를 안전하게 구출한 경상북도 경찰청 경찰특공대, 해군 UDT, 육군 707 특수임무단 특공대원들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훈련입니다. 인명구조 및 화재 진압 훈련으로 주요 외빈이 숙박하는 호텔에서 미상의 폭음 및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하겠습니다. 수많은 인파와 복잡한 구조를 가진 호텔은 테러나 재난 상황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시설입니다. 따라서 이번 훈련은 신속한 초동 대응과 대피 유도, 인명구조 및 화재 진압 체계를 점검하는 의미 있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에이펙 행사 기간 중 주요 외빈이 숙박하는 건물 내부와 옥상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검은 연기가 순식간에 건물을 뒤덮었고 일부 인원은 자력 대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인근 소방서와 경찰서에 즉시 신고 접수되어 경주 소방서, 경북 119 특수대응단이 현장으로 긴급 출동하고 있습니다. 경북 소방은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중 소방 차량 200여 대와 인력 1,300여 명을 투입해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과 세계 각국 정상 그리고 방문객의 안전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아울러 정상회의장과 주요 숙소에 대한 화재 안전 점검과 맞춤형 소방 훈련을 실시하고 예방 순찰 활동을 통해 만일의 사태 유도 빈틈없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참관단 여러분, 좌측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도착한 긴급구조 지휘대는 현장 안전점검 후 대원들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원들은 곧바로 경계선을 설치해 접근을 차단하고 주변을 철저히 통제해 2차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질서 있는 현장 관리와 신속한 초기 대응이 혼란을 최소화하고 구조 활동의 안전한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긴급구조 지휘대에 소방 드론 관제 시스템이 가동돼 화재 및 구조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휘부는 드론이 전송하는 영상을 통해 건물 내부와 외부 상황을 파악하고 구조대원 및 진압대원들에게 정확한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구조대원이 건물 내부로 진입합니다. 6명의 구조대원이 신속히 투입되어 연기를 뚫고 시야 확보조차 힘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철저한 인명 검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내부 영상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현장 반대편에서는 구급차가 대기하며 환자 발생에 대비해 임시 의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은 들것과 구급장비를 준비해 구조대원들이 인명구조를 마치는 즉시 환자를 인계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동시에 환자 분류와 응급처치, 그리고 신속한 병원 이송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진입한 구조대원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환자 2명을 발견해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 중인 구급대에게 인계 후 2차 정밀 검색을 위해 재투입합니다.
구조대원 및 진압대원들이 착용하고 있는 공기호흡기는 화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로부터 대원들의 호흡기를 보호하는 장비로 무게는 약 9kg이며 45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건물 옥상 측면을 봐주십시오. 옥상에 고립되어 끝내 대피하지 못한 투숙객을 구조하기 위해 다목적 사다리차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목적 사다리차는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물 화재나 재난 현장에서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장비로 소방대원들이 직접 탑승해 인명구조 및 화재 진압 활동을 합니다. 구조대원들은 사다리를 통해 옥상으로 접근해 고립된 구조 대상자를 구조하여 안전하게 지상으로 이동합니다. 참관단 여러분,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장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임시 의료소를 현장 응급의료소로 전환했으며 긴급구조 통제단이 가동됩니다. 긴급구조 통제단은 재난 발생 시 소방이 중심이 돼 관계기관을 지휘 조정하며 신속한 구조, 진압, 구급 활동을 하는 임시 조직입니다. 현장 응급의료소에서는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응급처치를 실시합니다. 이어 구급차로 환자들을 에이펙 협력병원으로 분산 이송합니다. 좌측 상공에서 경북 119 특수대응단의 소방헬기가 항공구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북소방항공대는 1995년 6월 발대해 2025년 6월까지 전국 최초로 30여 년간 무사고 기록을 가진 항공대입니다. 현재 경북 119 특수대원단 대원들이 옥상에 고립된 구조 대상자를 구출하기 위해 하강 후 안전하게 구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 대상자를 호이스트에 고정하고 마침내 구조에 성공합니다. 위협을 무릅쓰고 소중한 인명을 구조해낸 경북 119 특수대응단 대원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건물 우측을 봐주십시오. 초기 인명구조와 동시에 건물 주변에는 펌프차, 고성능 화학차, 그리고 다목적 사다리차가 전개되어 강력한 화재 진압 작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주소방서의 소방 차량들이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불길이 치솟는 방향으로 불을 일제 방수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방수포가 동시에 분사되며 불길을 정면에서 압도하고 옥상과 고층부를 향한 사다리차의 방수포가 사방에서 교차하며 화재를 진압합니다. 신속한 일제 방수를 통해 마침내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었습니다. 어떤 긴급 상황에서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한 경주 소방서 및 경북 119 특수대응단 대원분들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 국가 대테러 종합훈련의 모든 순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무총리님의 격려 말씀이 있을 예정이오니 훈련부대 지휘관과 작전대원들은 중앙으로 집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국무총리님의 격려 말씀이 있겠습니다. 훈련부대 지휘관과 작전대원들은 중앙으로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단 여러분, 에이펙 대비 대테러 종합훈련을 멋지게 준비해준 지금 모이고 있는 모든 작전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 국가 대테러 종합훈련에는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환경부, 질병관리청, 원자력 안전위원회 등 11개 기관 300여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훈련에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민석 국무총리님의 격려 말씀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종합훈련을 훌륭하게 수행한 대테러 요원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우리 모든 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매년 대테러 관계 기관이 모여서 이런 국가급 훈련을 실시했다고 들었습니다. 당장 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늘 이렇게 대규모 실전 연습을 하는 것, 항상 즉응태세를 갖추는 것, 그리고 이것을 국민 여러분께 안심하실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 다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훈련은 올해 있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목전에 두고 대테러 관계 기관의 대응 역량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상회의장, 주요 참석자 숙소, 크루즈선에서의 상황을 상정해서 이번 에이펙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해주셔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테러의 공포가 우리 사회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신종 드론이나 사이버 공격 같은 그러한 새로운 테러 위협 사례들도 속속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테러는 먼 일이 아닌 것을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특별히 더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에이펙은 우리 대한민국의 공동체 회복을 전 세계에 알리는 매우 중요한 계기입니다. 그 알리는 중요한 계기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에이펙입니다. 가장 안전한 K-에이펙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오늘 훈련에 참가하실 모든 요원들을 포함해서 군, 경, 국정원, 경호처, 소방청 등등을 포함한 모든 지휘부, 모든 간부 여러분들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계기로 해서 에이펙에 관심을 갖고 계신 우리 국민들께서도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 요원들이 탄탄하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이번 K-에이펙은 성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님의 따뜻한 격려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뜻깊은 오늘 훈련을 기념하기 위해 국무총리님과 훈련 참가대원의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촬영은 참관석 앞쪽에서 진행되오니 주요 내빈께서는 단상 위에 정렬해 주시고 총리님께서는 단상에서 내려오셔서 대원들과 같이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념사진 촬영은 참관석 앞쪽에서 진행되오니 주요 내빈께서는 단상 위에 정렬해 주시고 총리님께서는 단상에서 내려오셔서 대원들과 같이 서주시기 바랍니다.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무총리님과 훈련 대원들이 다 함께 파이팅을 외치겠습니다. 제가 하나 된 힘이라고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K-에이펙이라고 힘차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창하겠습니다. 하나 된 힘!
네, 한 번 더 진행하겠습니다. 선창하겠습니다. 하나 된 힘! 참관단 여러분, 그리고 훈련에 참가한 각 기관 관계자 여러분, 정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국가 대테러 종합훈련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유관기관의 뜨거운 열정과 흔들림 없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유관기관은 빈틈없는 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테러 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참관단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켜온 모든 대테러 관계기관과 대원들의 노고에 큰 격려의 의미를 담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2025 국가 대테러 종합훈련을 진행한 김황중, 차성효, 최영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